한 가지 예를 들어서 행복과 관련된 예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한 분이 경사가 집 앞에 경사가 심해서 그리고 막 구멍이 파여서 그 위에 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3년 동안을 밖을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다 움푹 빠지대 빠져가 옆으로 자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데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옆에 가게집 아주머니가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에게 여기 이거 도로를 좀 해달라 했더니 이 500~6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대요. 3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예산을 여러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경사를 바르고 도로를 해줬는데 문자가 그 의원한테 왔어요. 그 장애인이 뭐라고 왔냐면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밖을 못 나갔는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밖에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와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몸을 다친 이후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지금 지금 50년 넘은 하수관이 지금 65%가 맞죠? 우리 구도시라서. 지금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지금 저기 가요동 쪽에는요. 아랫집 윗집이 지금 싸움이 나가서 홍사 붙어서 그 깨진 하수관 때문에 올라오는 누수 때문에 50년이 넘은 우리 구도시예요. 따라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또 가야 할 것이 많고 먼저번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에서 지금 신청한 것이 약 한 150억에서 200억이 모자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지 허리를 졸라매고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이게 많은 단체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비전위원회를 보면은 목적에 보면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행복을 위한 목적이 거기 있어요. 행복 비슷한 단어로 목적에 또 복지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단체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이걸 지금 이끄는 분들도 그분들과 함께해서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같이 중복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있는데 왜 또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느냐라는 논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산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전 수고하셨는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의 가장 제정하는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사항은 뭐 법의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유가 있고 또 우리 행복조례는 지금 정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거냐, 행복하게 해보자라는 게 함축적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 행복조례 말고 법 우리 조례 만든 조정. 예. 법이라는 것은 그 법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단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게 대해서 만들어졌다, 어떤 뜻으로 만드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죠. 그러나 일반적인로 말씀드리면은 그걸 제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규제법 같은 경우는 더 못하게 하거나 또 장려하는 법은 또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법의 제정 목적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 행복조례는 우리 정의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조금 알기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원칙을 뭐로 두냐면은 이 만든 법은 원칙을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거죠. 국장님. 법은 곧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 목적에 따른 원칙을 세우는 거죠. 법의 목적. 그럴 수가 아니라 원칙. 법은 곧 원칙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을 만드는데 원칙을 세운다고 하시는지요? 아니 일반 법과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 원칙 아닙니까? 법이 원칙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두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그죠? 법 내용의 기준도 있을 수 그래, 있죠. 네. 그렇죠. 원칙이 맞아야죠. 원칙이 기본이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그죠? 법 제정 원칙을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원칙이 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고, 그렇죠? 법이 지켜나가는 법이 정하는 원칙이 있고, 그 법을 만들기 위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기준이 있고 당연히 있잖아요. 뭐 이거 요걸로 말씀드리면 저 지방자치법에 아까 말씀드린 15조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을 만들어준 재료나 그 법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그 법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질문을 연속으로 하시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행복 조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저희들은 거쳤다. 그래서 아까 뭐 몇 분 의원님께서 중복해서 서명을 하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방기하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명이 돼 있다 이런 분들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필요 최소한으로라도 그런 그 보정 기간을 두기 위해서 주민 공람 기간을 두었고 또 15조 2항에 따라서 15조 2에 따라서 별도의 또 조례규칙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넘겼다라는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요 회의록입니다. 어떤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당 부서는 이제 소관 사항별로 다르겠죠. 지금까지 해당 부서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될 것이고, 네네. 주민들이 적격 여부, 그다음에 공람을 하는 기관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기능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복트리팀의 그 해당 부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심의에? 아니, 주된 업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네네. 각각 기능별로 분산이 돼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답변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답변이 가끔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행복조례를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이 행복이라는 말은 숭고한 의미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복조례가 만들어지려면은 행복을 위한 조례가 만들려면 어떤 것도 우선하는 숭고한 이 뜻을 밑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밑받침이 아까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 이미자 위원의 대리 서명 부분이라든가 또 전부 한 사람이 정말 대리 서명을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행복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뜻의 자료로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시라면은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조례가 아니고 괜히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판단하기는 이거 순수하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행복조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뜻을 같이 해서 논의하고 하다가 순수하게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구청에다가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구청에다 도움을 받자라고 했더라면은 굉장히 순수한 주민자료의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행정적 목적을 두고 처음부터 바로 공무원을 팀으로 만들고 거기서 업무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 주민들을 모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건 알아요. 그러나 일단 그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순수하게 이런 행복팀을 만들어서 주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정 지도를 다 해주고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순수한 주민이 발생한 자생적 이 주민조례라는 것이 뭔가 법적 용어는 갖추는 데는 이상 없다고 하지만 물론 여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뜻이죠. 근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냥 조례 내놓으면 될 일이에요. 주민들 도장 안 받고도 내놓으면 지금 드림팀 해서 주민조례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다른 단체들 내놓는 조례처럼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분들을 하고 도와줘가지고 해줬으면 되는 건데 굳이 바로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또 우리나라들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뭐 또 주민들의 압력이 되니까 라는 우리들의 생각은 잠깐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주민조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고 내가 언제 한 적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란 숭고한 걸 이뤄내려면은 바탕의 출발부터 모든 것이 참 숭고하게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과정이 보면은 대리 서명까지 이런 관념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는 예산 때문에 견제는 해야 돼.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우리 그 위임사항이에요. 그래서 또 이 단체 만들면 돈 얼마 나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지금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여기 적어 보면은 심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몇 마디 그냥 한 마디씩 하고 그냥 관련 부서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래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대리 서명에 이거는 지금 여건이 보니까 대리 서명이라고 짐작되는 것이 같은 필체로 된 것이 지금 엄청나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아까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내가 그때 쓸 일이 아니고 지금 써야 돼요. 행복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재료인데 이게 이 재료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목적만 의식해서 그냥 이걸 심하게 말하면 어떤 건지 아시죠, 국장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해주세요 하고 오니까 어떤 위원님, 야 이건 우리 의회를 너무 이런 얘기 위원장님 나옵니다. 지금 질의가 너무 이렇게 죄송한데 제가 요점을 정리가 잘 안 돼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시 말씀하신 걸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윤정복 의원님께서는 그 행복조례를 만드는데 소위 말하면은 진정성, 순수성이 좀 결여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규칙 심의하는데 의원들이 발언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위 부실 심의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례규칙 심의가 어떤 특정인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부실 심의였다.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통과해 주셨던 우리 폐기물 관련 조례 폐지 조례를 위원장님께 직접 상정하셔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뜻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내나 그 속기록만 보고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한 게 없다고 와서 그걸 부실 심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왜 잠깐만, 국장님 잠깐. 아니 잠깐 내가 아까 잠깐. 지금 이거는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거이 사안이 틀립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에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국장님 이거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듯이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이 잘못된 서명에 대해서 아니, 서명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서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제가 하면은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자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본 거예요. 예. 봤더니 우리가 본 그런 내용을 심의한 흔적이 없어요. 네, 그냥 대화만 하고 넘어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실 심의가 안 되고 아까처럼 정말 명의 도용을 하거나 남의 걸 전부 다 내리 뺏겨 쓰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아까 일부는 봤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부 근데 각 동마 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 법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재료. 그 법을 만들어 주는 재료가 오류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원칙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슴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법을 그 만들어야 되는 재료, 가장 중요한 재료가 지금 오히려 잘못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줍니까? 지금 아까 하셨던 말씀에서 이제 좀 가지치기가 더 된 것 같은데 지금 심의록을 말씀하시다가 심의록에 그러한 소위 말하면은 적절하지 않는 서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말씀이 언급이 돼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여기에는 지금 뭐냐 하면은 관련 부서에서 다 관련 부서에 다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므로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예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요걸 찾아 여기 오류가 있는지 없애야 할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서명부가 서명부의 개별 서명자가 적법하게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받은 분들이 받아와서 그것을 100% 인정하기가 어려우니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납을 해서 혹여 아까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서명한 적이 없는데 혹여 서명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와서 이의 제기라고 수령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인 명부라도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꼭 참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내가 꼭 참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무슨 얘기냐면은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법적 요건을 맞췄어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행복이란 건 그렇게 행정적으로 맞추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바로 거기에 편의와 모동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들어가 있어서
수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수단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법적 요건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바로 법에서 정한 그 요건에 말고 다른 법에 의하면은 법을 위반한 일도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면은 이걸 제출할 때 우리한테 제출할 때 모르고 했다? 얘기 안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르고 했다? 이건 우리는 조사할 수 없었다? 그렇잖아요. 대리서명한 거 이런 건 누가 봐도 보면은 나나 보면 다 보면은 다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법정 조건 갖췄으니까 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를 왜 둡니까? 두는 목적은 자 주민들이 받아온 것에서 이것이 대리서명이나 또는 또 중복이나 또는 심지어는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원래는 명의 아니 인감 증명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소리는 나와요. 그것이 왜냐하면 조합일 경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화가 그게 나와요.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이 법을 만드는데 그만큼 재료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재왕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우리 이미자 의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어요. 그러면은 입법권자의 양심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서명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행복이라는 걸 떠올리고 얘기하십시다. 아까 말한 행복의 원천이 되는 재료를 만들어가는 행위예요. 행위 과정에서 하누리 홀이나 각 동사무실에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 실내에 이 서명 받으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쭉 오니까 여기 나도 딱 들어가면 구청 직원인들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단체에서는 절대 들어와서 서명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못 돼요.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는.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그거는 펜을 다 받, 이 행복팀에서 다 펜을 받고 연락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는 사람들이 인식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행복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조례했습니다 하는 설명회도 없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설명 기회도 없었고. 구청 행사에 참석했는데 사인해달래요.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 행복조례입니다. 행복조례라는 얘기만 딱 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는 그래요? 그럼 뭐 구청 행사 하는 잘 되겠지 하고 적었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줄이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석하면서 이렇게 써준 해주는 그걸 나가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저 행복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저걸 조례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우리 주민들 그 행복 그 입금인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길가에다가 화장을 켜놓고 저희들이 북촌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2,000명 받을 때처럼 행길가에다가 대자보를 써놓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받았다면 참 박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구청에서 펜을 다 봐주니까 다는 아니에요. 물론 이 내가 얘기하는 얘가 행사에 오신 사람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오시면 그냥 써주고 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5시면은 세 사람은 나 그건 뭔지도 모르고 써줬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래요. 그거 우리 이해가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법을 만드는데 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순수하게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그때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도 목이 탑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행복의 재료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죠? 사랑도 행복의 재료요. 또 이해도 행복의 재료예요. 그 다음에 봉사도 행복의 재료, 종교도 행복의 재료고,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재료가 또 틀리고, 수만 가지가 있는 이 추상적인, 다만 행복이란 단어는 인간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높은 의미를 가진 단어다.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그 행복이란 말 자체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내가 지금 그 숭고한 단어를. 그래서 행정 목적에 치우치다 보면 잠깐만 마치고 하십시오. 따라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피력했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로서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장은 심사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주민 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354명 이상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서명자 정수 5,342명 중 20%인 1,083명이 중복 또는 무효 서명자로 확인되었고, 유효 서명자라고 제출된 주민 서명부 사본을 확인한 결과 어느 누가 보기에도 대리 서명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서명이 조례 청구 요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리 서명으로 이루어진 주민 조례 청구 서명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며, 대리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로 구민을 기만하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할 집행기관이 천구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이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리 서명 청구인 명부를 방관하고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 명부의 중요 기재 사항을 삭제하여 의회 자료 제출하는 등 조례안 심사와 주민 청구 조례 절차 적격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의회 의정 활동에 오히려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부합하는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주요 규정 사항인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해 말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예산 삭감된 사업인 점, 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표 개발 사례와 행정자치부의 행복지표 개발 관련 최근 동향을 보았을 때 그 효용이 급박하지 않은 점, 행복포럼 구성 규정의 경우 현재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활용하면 행복포럼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위원회나 각종 관변단체의 남설과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그 나머지 조례안 규정 사항의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현행 시행 중인 우리국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규칙 제정이나 구청장 방침,
예산 편성의 방안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서 조례 제정이 불효불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이 조례안에서 주민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지난해 말 종로구청장이 제안하고 의회 전체 의원 공동 발의로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종로구 기본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종로구 주민은 우리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법제적 유권 해석입니다. 우리 구의 최고 규범인 종로구 기본조례와 그 밖의 다른 조례의 근본 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점, 종로구 기본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와 이념을 존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주민의 범위는 법과 조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보장하고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은 구청장이 의무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청장의 사무를 벗어날 수 있으며 행복포럼 구성 인원 분과위원회 기본 구성 행복포럼 공개 모집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의 선발 절차 및 방법 등 조례에서 정해져야 할 중요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구청장의 재량권이 자칫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이 조례안을 가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